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 박재희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는 공고까지 났는데요. 상록회 현 집행부는 상록회와는 관계없는 사조직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재희 씨 측이 일간지에 낸 당선 공고. 이정일 이사장 명의의 광고는 지난 3월 30일 뉴저지 모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박재희 씨가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권영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장상조 회장 직무대행과 차영자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박재희 회장 당선 공고는 2명의 회장과 집행부가 만들어진 셈이 됩니다. 상록회의 규정이나 정관 이런 걸 무시하고 억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기에 안타깝고 또 동포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상록회 측은 상록회장은 회비를 내고 인준 절차를 받은 의사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며 박재희 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은 사람들에 의해 회장으로 추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박재희 씨 측이 상록회를 상대로 1년 동안 진행한 재판은 혐의 없이 기각 처리된 상태로 박재희 씨 측에서 상록회를 사칭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무단으로 상록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박재희 씨가 낸 공고문에 이사장으로 적혀있는 이정일 씨는 상록회 이사장이 아니며 이미 명의 도용건으로 팰리세이즈팍 경찰에 형사 고발돼 있는 인물이라며 상록회 이사장은 차영자 이사장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록회는 이러한 허위 공고문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록회는 박재희 씨 측이 오는 9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상록회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필요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등 법적인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올해 시의원 선거는 4파전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와 앤디 민 후보 등 3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펠팍 민주당 위원회 회의에서 치러진 표결 결과 13표를 받은 앤디 민 시의원과 12표를 받은 마이클 비에트리 전 경찰서장이 2표를 받는 데 그친 우윤구 교육위원을 제치고 위원회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명을 받지 못한 우윤구 위원이 시의원 제도전 의사를 밝히고 작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원유봉 씨도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는 4후보가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마 크리스정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옆에서 조언이라든가 또 어떤 면에서는 견제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 본선거를 통해 크리스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공석에 임명된 앤디 민 시의원은 1.5세로 크리스정 시장 후보 선거 캠페인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으며 비에트리 전 서장은 오랫동안 펠팍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는 경찰서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이탈리안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윤구 위원은 재작년 11월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임명된 후로 작년 시의원 선거에 원유봉 후보와 함께 도전했으나 아쉽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 본선거에서는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다득표 2명을 본선거 후보로 뽑게 됩니다. 팰리세이즈팍은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으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본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는 4월 11일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도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톰 소오지 연방하원의원과 제임스 랭포드 연방상원의원이 오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두 의원의 결의안을 기념하는 행사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도서관 건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의 제임스 랭포드 그리고 하원의 탐 소아지 하원 의원께서 그날 그 결의안을 발의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패싱하고 난 후에 그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 준비해 주신 라이브러리 연방의회 라이브러리에서 경축 리셉션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은 원래 연방 국회의사당 관련 건물에서는 타국과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없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한인 커뮤니티의 호의적인 정치인들의 배려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처음 발의되는 결의안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인근 필라델피아나 워싱턴 DC 지역 한인들도 참여할 예정이고 4월 10일 뉴욕 퀸즈 플러싱 한양마트 앞에서 6시,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에서 6시 30분에 DC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을 예정이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뉴욕 한인회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부정적인 기류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많고 효과가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오바마 케어에 대해 비난하고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후 선거 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 입법의 표결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드라이브 강행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대체 입법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아직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체 입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드라이브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무부가 오바마 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됐습니다. 메트로카드의 기본 요금은 현행 $2 75센트로 유지됐는데요. $5 50센트 이상 시 제공하던 5%의 보너스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적용될 MTA의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 트록스넥 브리지,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료는 이지패스 사용 시 현행 $5 76센트에서 $6 12센트이며 현금으로 지불할 때에는 현행 $8 50센트에서 $9 50센트로 $1 인상됐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리지는 이지패스 통행료가 72센트 인상된 $12 44센트로 현금은 $17에서 $19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의 메트로카드 요금은 오는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MTA는 메트로카드 1회 기본 요금을 현행 $2 75센트로 유지했지만 $5 50센트 이상 시 제공하던 5%의 보너스 제도는 없앴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매년 $10억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MTA는 연간 $3억 3,6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북동부 퀸즈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월 정기권 가격이 20% 할인됩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열차 승객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닐릴 로직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은 어제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 역의 월 정차권 가격을 혼합료 시행 이전에 20%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머레이힐, 브로드웨이, 얼번데일,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리틀렉 역이며 맨해튼 펜스테이션으로 출퇴근하는 통근객은 매달 약 $50를 할인받으며 1년으로 합산하면 $6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권 가격 할인 시행으로 열차 승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줄면서 일반 전철을 탔던 승객들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로 몰리고 혼잡료 시행으로 기차를 타는 승객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할인 대상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고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만 혼잡료 면제를 제공해 터널로 통근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혼잡료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이중 청구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뉴저지 주민들의 혼잡료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버겐 아시안 정보센터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한인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등과 관련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가 기존 파인플라자 2층에서 3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크리스토퍼 리 부사장은 확장된 사무실을 통해 버겐 카운티 지역 아시안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 혜택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s we all know, the healthcare system is very complex in this country, and it's especially hard for people whose native language is not English for them to navigate it. So United Healthcare, we try to meet the needs of these first-generation immigrants to help them to overcome the various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accessing quality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는 새롭게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매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아시안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 언어 부담 없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노인 및 노약자 처방약 보조, 시니어 골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당뇨병에 대한 세미나가 실시되며 6월에는 미국 병원 입원과 퇴원 절차, 7월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법, 8월에는 암 예방과 극복 등 다양한 세미나가, 오는 4월 12일에는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 기아차의 차량 화재 위험에 관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2015년 이후 엔진 화재 위험 관련으로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비영리 소비자 단체 자동차 안전센터의 청원에 따라 충돌에 의하지 않은 화재와 관련해 현대와 기아차 차량 약 300만 대를 대상으로 안전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량 화재와 관련해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고 100건 이상의 부상과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하며 교통안전국이 세타 2 엔진을 장착한 현대와 기아차의 같은 차종 일부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의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2011년에서 2014년식,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2011년에서 2014년식, 기아 소울 2010년에서 2015년식 등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세타 2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산타페,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 등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9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원 신청은 4월 12일까지 시민참여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